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힘써왔던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 회장이 오랜 투병 끝에 숨을 거뒀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권리 보호 대책이 하루빨리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평 지역에서 발생한 이후 광주 전남으로 추가 확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전남투쟁본부가 사회적 합의를 지켜 택배 분류 비용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포스코가 물류사업부문 통합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지역 화물 운송업계가 혼란과 우려를 초래할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제 사죄를 촉구하며 평생을 투쟁한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자신 역시 태평양 전쟁의 피해자이면서도 30년 넘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사과 없이 시간을 끄는 동안 이처럼 일제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여 년 넘게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한 길을 걸었던 이금주 회장이 향년 10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과 함께 법정으로 가며 함께 투쟁했던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그 고요한 투쟁가의 모습이 어제 전 잠 한숨도 못 자고 주마등처럼 회장님하고 같이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라서. 이금주 회장 역시 일제 전쟁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일본 해군으로 끌려갔고 그 후로 3년 뒤 남편의 소식은 전사통지서 한 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이 회장이었기에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일제 피해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1988년에 태평양 전쟁 희생자 유족회를 발족했습니다. 이후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한 광주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관부 재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상대로 30년 넘게 투쟁을 이어왔습니다.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서 굶주림과 구타와 학대 속에서 굴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던 수많은 피해자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상처의 치유도 받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투쟁을 하는 동안 소송을 뒷받침하느라 일본으로 간 것만 80여 차례가 넘고 7번의 일본 재판에서 기각당한 것만도 17차례에 이릅니다. 17번 패하는 그 싸움이 있지 않았더라고 하면 일제 피해자 이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없었습니다. 질 줄 알면서도 계속됐던 그녀의 끈질긴 투쟁은 지난 2018년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한국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빛을 봤습니다. 만세! 회장님이 이겼어. 우리가 만세했어.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있었기에 일제 피해자들의 투쟁 또한 이만큼 올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은 배상은커녕 사죄의 말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는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세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이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태일 열사 광주에서 순회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연극 내 이름이 무엇이냐는 열악한 노동 현실의 분신으로 항거한 전태일 열사의 삶을 음악 서사극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오늘 저녁 7시 반 5.18 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공연이 펼쳐집니다. 또 공연에 앞서 여수 현장 실습생 사망 사고와 화순 노예 PC방 사건 등과 관련해 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현재 열악한 노동 현실을 증언하는 장이 마련됩니다.
추운 겨울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하다 보면 얼굴도 손도 시리죠. 오늘도 날이 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아침 추위 어제보다 더 심합니다. 그나마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5도 안팎에 그쳤던 어제보단 3, 4도가량 높아서 낮 동안은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북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탓에 날은 춥지만 그나마 대기 순환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광주 전남 모든 지역에서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추위만 대비하신다면 날 자체는 무난하겠습니다. 구름의 양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대로 날이 더 추워지진 않을까 고민도 되시죠? 내일부터는 추위가 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도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 영상 10도를 훌쩍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다가오는 토요일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도 안팎에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평의 한 어린이집 연쇄 감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와 한평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강력한 감염력 탓에 방역당국은 내년 초 오미크론의 유행을 예상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한평군 엑스포공원 광장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됐습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평 지역 어린이집발 연쇄 감염에다 오미크론 감염까지 확인돼 한평읍과 손불면 주민 12,000여 명이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3명, 15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연쇄 감염은 전북 완주 외국인 유학생을 시작으로 서울의 가족 모임을 거쳐 한평군의 한 어린이집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오미크론 감염력은 확진자가 어린이집에 잠깐 있던 6시간 동안 교사와 원생 등 9명이 확진될 정도.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교사까지도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돌파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이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남형 재택치료시설을 이번 주에 설치하는 등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거기에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재택치료 하신 분들이 거기서 공동으로 계시면서 이제 재택치료 장흥에 있는 재택치료 팀이 거기서 3분 정도가 상주를 합니다. 간호사하고 행정요원이 상주하면서 오미크론에 이어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는 연말연시 이동과 모임 자제를 호소하는 방역 캠페인을 개최하고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도 반드시 선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학생과 고령자는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은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심상치 않다 보니 교육청은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어제는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이었는데요. 전자증명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 백신 접종 수요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을 통해 건강상태와 백신 접종 여부를 체크합니다. 저는 일단 1, 2차 백신 접종 완료했고요. 반 학생들 절반 이상은 백신 다 맞은 것 같아요. 해당 연령대의 전남 지역 학생은 9만 5천여 명. 아직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3만 7천여 명에 달합니다. 교육당국은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부터 학교 방문 접종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편의를 위해 학교 방문 접종을 할 수도 있고 시군보건소와 예방접종센터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 직접 가서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 첫날 헬스장 이용객들이 발열 검사와 함께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합니다. 헬스장과 식당 등 다중이용 시설에선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하루 2회 소독은 물론 방역 패스를 일찍 도입해 안전한 운동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날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점심시간 전남 도립 도서관입니다. 백신 인증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이용객들이 수십 분 동안 출입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점심시간 때가 몰리잖아요. 식당 가고 찍고 다 하셔야 되니까 아마 12시부터 2시 반까지 아마 이럴 거예요.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3차 추가 접종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평화통일 시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종전선언에 대해 성인 66.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청소년은 59.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선 성인 65.2%가, 청소년은 53.1%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내놨습니다. 수년 동안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3년 넘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10대 아들을 22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택배노조 전남투쟁본부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노동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다는 우정사업본부의 발언은 합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을 사실상 삭감하는 시도라며 입장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택배노조 규탄대회는 전국 8개 택배노조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포스코가 물류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방안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화물 운송업계는 포스코의 물류사업 부문 통합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물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지역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혼란과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양의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화물차 운송을 멈췄습니다. 최근 포스코가 물류사업 부문을 통합하기로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포스코 측이 포스코터미널의 물류사업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물류자회사 설립을 우회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포스코터미널로 물류사업이 통합 운영되면 화물 운송 구조에 물류자회사라는 새로운 단계가 추가되면서 다단계가 심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연쇄적으로 지역 화물 노동자들의 운송 운임 악화로 이어질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운송 터미널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 1군 업체가 2군으로 밀려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 화물 노동자, 특권 노동자들이 제3의 다단계 운송 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포스코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그룹 내 분산된 물류 조직과 인력을 한데 모아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포스코 측의 물류사업 통합 계획을 처리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강경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지역 물류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고구마가 다시 국민 간식으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고구마 소비가 늘었는데요. 한 해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농가도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밭에서 갓 수확한 고구마를 다듬고 묻은 흙은 물로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렇게 세척하고 선별한 고구마는 1kg부터 5kg까지 주문자 요청에 맞춰 개별 포장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밀려들면서 하루 발송하는 택배 물량만 1000여 개에 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총 생산의 60% 정도가
나가고 있고요. 약 35% 정도는 부산, 대구 쪽의 공판장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농산물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고구마 소비가 최근 늘면서 이 농업법인에서만 연간 8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만에 매출이 3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간식용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해남과 영암, 무안을 중심으로 고구마 재배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만 지난 2017년 4,884헥타르에서 지난해 5,640헥타르로 15% 증가했습니다. 농약을 전혀 쓰지 않은 친환경 농법에 당도 높은 품종 개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균 종묘 배양을 많이 공급하고 있고요. 좋은 고구마 종자 확보를 위해서요. 그다음에 재배 기술 향상을 위해서 우리 토양개량 사업으로 객도 사업이라든지 비료, 친환경 비료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스 군고구마와 고구마 칩, 빵 등 다양한 가공 제품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고구마가 젊은 입맛까지 사로잡으면서 국민 간식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나주시 배가 부영 CC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논란 해소를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에 나섭니다. 나주시 의원 8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내년 3월까지 부영 CC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함께 개발 이익이 지역사회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부영그룹과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골프장 부지의 절반 정도를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땅에 아파트 5천여 가구 신축을 추진하고 나서 지나친 특혜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전라남도와 대불산단 입주 기업들이 부족한 조선 인력을 해소하기 위한 대정부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 사항은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는 내용과 조선 기능인력 훈련 수당의 인상, 외국인 인력 도입 간소화 등 5건입니다. 한편 제13회 전남조선 해양인의 날 행사에서는 차동권 대상중공업 차장 등 14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개발한 체험활동 꾸러미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이 건강 꾸러미 판매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업 경영체가 늘고 있습니다. 최다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는 도마 만들기와 편백나무 키우기 등을 판매한 장성 소재 업체로 올해 1억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 들어 전남 전체에서 전국으로 팔려나간 건강 꾸러미는 12억 원 상당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1일까지 소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합니다. 축산물 이력제는 소와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 단계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제도로 신고 기한을 초과하거나 거짓 신고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손도 시리고 얼굴도 시린 추운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날이 춥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2도 안팎으로 아침 추위 어제보다 더 심한 상태고요. 그나마 한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5도 안팎에 그쳤던 어제보다 기온이 3, 4도가량 높은 가운데 낮 동안은 덜 춥겠습니다. 북서풍이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날은 춥지만 그 덕에 대기 순환은 원활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추위만 주의하신다면 날 자체는 무난하겠는데요. 구름의 양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아직까지도 영하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날씨로 시작했습니다. 화순 영하 5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9도로 예상됩니다. 목포 0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고요.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추위가 특히
특히 심합니다. 구리의 현재 기온 영하 7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추위가 좀 더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상권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도 영상 10도를 훌쩍 웃돌겠는데요. 다가오는 토요일이면 광주의 기온 영하 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면서 더 심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